제 나이 50을 훌쩍 넘겨서야 진짜 연애라는 걸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요즘 저에게 애인 같은 남자가 하나 생겼거든요.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 남자는 바로 제 친구 아들이에요. 20해도 더 어린 그 아이 앞에만 서면 단단히 잡고 있던 정신줄이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애교를 부리고 교태를 부리면서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되더군요. 그럴 때면 잊고 살던 심장이 다시 뛰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연애라는 말 자체가 제겐 오래도록 낯설고 먼 얘기였거든요. 젊은 시절엔 너무 일찍 결혼을 했고 남편과의 삶은 사랑이라기보단 상처와 의무감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이혼을 하면서 제가 독하게 다짐을 했죠. 다시는 남자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오직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요. 그래서 국밥집을 차려서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몸은 버거웠지만 그래도 마음은 단단하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시간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다 잊었다고, 혼자인 게 더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는데 문득문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나도 여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곤 했거든요. 그 물음에 답이라도 하듯 제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니,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 곁에 있던 사람이었죠. 바로 친구의 아들, 그 아이였고요. 처음엔 그냥 위로를 나누는 술자리에서 시작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친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애, 가볍게라도 해보면 되지 않냐던 그의 농담이 제 가슴에 불씨를 지폈네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연애란 나이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사랑받는 기쁨은 늦게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남자에게 설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고요. 세상은 여전히 수군대겠지만 제겐 그저 하나뿐인 진짜 사랑이 시작된 것이었으니깐요. 아들 친구가 저를 이런 여자로 만들어 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꼭 53살이 된 이혼녀예요. 정확히 22살.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저는 결혼이라는 것을 했죠. 당시 저희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억척스레 저희 남매를 키우셨으니깐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요. 제게 주어진 길은 단 하나,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중소기업의 경리로 취직해 매일 숫자와 씨름하며 지냈네요. 또래 친구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이야기하고 첫사랑의 가슴 설레할 때 저는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집안 어른들의 주선으로 무려 8살이나 많은 남자와 선을 보게 되었고 몇 번 만나보지도 못한 채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몰랐던 제게 한창 연상인 남자와의 갑작스러운 결혼은 혼란 그 자체였죠.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던 저는 그저 남편은 하늘이다라는 옛말을 붙들고 그가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 여겼거든요. 그리고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큰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외동아들이었던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죠. 세아가,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 나중에 이 국밥집은 내가 이어받아야 하니 지금부터라도 일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제 신혼생활은 식당 주방에서 시작되었네요. 뜨거운 김이 훅훅 올라오는 가마솥 앞에서 하루 종일 땀을 쏟아내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고요. 남편은 처음부터 제가 기대했던 성실하고 듬직한 가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결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새도 없이 저는 혹독한 현실을 깨달아야 했거든요. 남편은 식당 일이나 집안의 미래를 고민하기보다 술자리를 더 사랑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기더라고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핏물을 빼고 뼈를 고아내며 하루 종일 식당에서 땀 흘려본 돈으로 그는 저녁마다 술에 절어 있거나 동네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젊으니까 한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애써 넘겼어요. 누구나 철없는 시절은 있는 법이고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될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철없음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져만 가더군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괄괄하면서도 강단 있는 분이셨거든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식당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대단하셨고 하나뿐인 아들에게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셨죠.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거나 돈을 함부로 쓰려 하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이놈아, 내가 집안에 돈 한 푼 보태지는 못할 망정. 매 마누라가 번 돈으로 허튼 짓 할 생각은 꿈에도 말아라. 그렇게 제동을 걸어주는 어른이 계셨기에 저는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네요. 남편도 어머니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했고 최소한의 선은 지키려 애썼으니깐요. 하지만 모든 비극은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라는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자 남편을 붙잡아 둘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식당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지만 이제 남편은 그 모든 수익을 자기 쌈짓돈처럼 여기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그를 막아설 사람도 없었죠. 제가 곁에서 아무리 애원하고 말려도 남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도 없는데 이제 와서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칠 뿐이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은 사실상 집에 붙어 있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낮에는 식당에 잠시 얼굴만 비추고는 동교에서 돈을 꺼내 나갔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술집으로 향했죠. 처음에는 그저 술자리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여자 문제까지 얽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밤늦도록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면 을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그의 옷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와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어요. 그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무너져 내렸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이들을 보며 참고 또 참았네요. 내 아이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그 미련한 생각 하나로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냈던 거죠. 그러나 남편의 방탕한 생활은 끝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도 집에는 제대로 들어오는 돈이 없었거든요. 식당 수입은 고스란히 그의 주머니로 들어가 술값, 유흥비, 그리고 다른 여자와의 만남에 모두 쓰여버렸어요.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거나 새 옷 한 벌 사주는 것조차 남편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구해야 했고요. 제가 참다 못해 돈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남편은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왜 간섭이야? 돈 버는 기계가 잔소리는 이라는 모진 말이 칼날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죠.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이 반복되자 저는 서서히 말라갔어요. 몸은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이어가며 기계처럼 버텼지만 마음은 이미 제가 되어 무너져 있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려 했었지만 밤이 되어 홀로 눕는 자리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네요.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라는 처절한 회한이 뼛속 깊이 차오르더군요.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날도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와서는 별것 아닌 일로 시비를 걸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밀린 아이 학원비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급기야 말리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 속에서 지난 20여 년간 위태롭게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죠. 그동안은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하면 언젠가는 이 가정이 유지될 거라 믿었지만 아이들의 공포에 질린 눈앞에서조차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보고는 더 이상 단 한 톨의 미련도 가질 수 없었네요. 아이들의 눈에 가득한 공포와 경멸을 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섰어요. 이건 더 이상 내가 참고 버텨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망쳐버릴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맑아지고 차분해졌죠. 그렇게 이혼을 결심했어요.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변호사를 수소문하던 도중 정말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반가운 이름을 듣게 되었네요. 고등학교 시절 저와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혜정이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을 거예요. 저희 이모님께 먼저 전화가 왔는데 혜정이가 너 이혼한다는 소문 들었다면서 혹시 변호사 구했냐고 묻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혜정이의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게다가 그곳이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라니 정말 이건 하늘이 내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 뒤 상담을 위해 약속 장소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일어서는 한 청년에게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아니, 낯익다기보다는 어쩐지 익숙한 기운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어머, 혹시 내가 혜정이 아들이니? 네, 맞습니다, 아주머니. 저 창식이에요. 정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 멀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는 저 청년이 예전 혜정이가 어딜 가든 손을 잡고 데리고 다니던 그 코올리게 어린 아들이라니. 어느새 훌쩍 자라 다부진 어깨에 남자다운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모습에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어머나, 세상에 너 정말 몰라보게 컸구나. 네, 그렇죠. 저도 벌써 30이 다 되어가니까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나저나 너 아줌마 기억은 나니? 하도 어릴 때라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창식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국밥집 정말 자주 갔잖아요. 아주머니가 항상 제 그릇에 고기 듬뿍 넣어서 말아주시던 기억. 아직도 생생해요.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순간 따뜻하게 녹아내리더라고요. 정신없이 달려온 팍팍한 현실 속에서 오랜만에 듣는 추억의 작은 조각 하나가 이렇게나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네요. 잠시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은 뒤 저는 결국 무거운 본론을 꺼냈어요. 근데 창식아, 나 이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솔직히 지금 너무 막막해서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창식은 제 불안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답했죠. 자세한 법적 절차는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머니 상황은 재판으로 가더라도 꽤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남편분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니깐요. 재산 분할도 그렇고 아이들 양육권 문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불현듯 마음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서름을 터뜨리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내 입장에선 재산도 애들도 절대 놓칠 수가 없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가 식당에서 죽어라 돈 벌고 애들 키운 것도 전부 나 혼자였어. 시어머니랑 둘이서 악착같이 모은 재산인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게 남은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기분이야. 제 속내가 주르륵 흘러나왔죠.
창식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그의 눈빛에는 어설픈 동정도 사무적인 무심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무조건 아주머니 편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묵직한 신뢰 같은 것이 느껴져 울컥했네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창식에게 점점 더 크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챙기는 일부터 남편 쪽에서 보내오는 말도 안 되는 협박성 문자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창식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벌써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이혼 소장을 받자마자 발끈하며 난리를 쳤거든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내까짓게 나랑 이혼을 해라며 소리치고 심지어 애들은 내 핏줄이야. 절대 못 줘라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겁이 나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창식은 늘 흔들림이 없었네요. 아주머니, 그런 협박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법은 언제나 상식적인 아주머니 편입니다. 그동안 누가 실질적으로 가정을 지켜왔는지, 누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했는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남편분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해온 기록들이 오히려 재판에서 저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의 단단한 말이 제게는 세상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창식의 태도는 늘 한결같이 따뜻하고 진심 어렸죠. 제가 남편과의 지긋지긋한 기억에 힘들어 눈물이 터질 때면 그는 굳이 위로의 말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거든요. 그저 괜찮아요, 아주머니.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라며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죠.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에게서 낯선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치 내가 거친 파도에 휩쓸려 무너져도 옆에서 단단한 바위처럼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지난 20여 년의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신뢰와 의지의 감정이었거든요. 이혼 소송이 진행될수록 저는 밤마다 아이들 생각에 눈물을 쏟아냈지만 동시에 창식과 통화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 숨을 고르고 내일을 버틸 힘을 얻을 수 있었네요. 아주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응.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 근데 너랑 통화하니까 좀 살 것 같다. 내가 없었으면 난 아마 벌써 다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런 약한 소리 마세요. 아주머니, 끝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뜨겁게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싸움 끝에 제3분할에서 무려 70%를 인정받았지만 저는 마지막 자비로 남편과 50대 50으로 합의하여 길고 길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혼 후 5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네요. 그동안 나는 독하게 마음먹고 작은 국밥집을 새로 차렸어요. 시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와 20년 넘게 땀 흘리며 온몸으로 익힌 노하우는 어디 가지 않았거든요. 식당은 금세 입소문이 났고 저는 오롯이 내 힘으로 일어선 당당한 사장님이 되었죠. 훌쩍 커버린 아이들은 어느새 제 둥지를 찾아 떠났어요.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해 독립했고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기숙사에서 지내니 이 넓은 집에 남은 건 결국 나 혼자였네요. 창식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혼은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끝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그 후였을까 부쩍 창식이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날이 많아졌죠. 늘 혼자 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세상 시름을 다 짊어진 표정으로 느릿느릿 술잔을 비워내곤 하더군요. 그날도 창식은 어두운 얼굴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마감 준비를 하던 나는 물수건을 들고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죠. 창식아, 오늘도 혼술이야? 이혼 한 번 했다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내 다정한 타박에 창식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아주머니 이혼 도와드릴 땐 몰랐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막상 혼자 살게 되니 외롭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 그 마음 내가 왜 모르겠니? 그래도 시간이 약이야. 지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도 그것만 지나면 다 아무렇지 않게 잊혀져.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네, 아주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살이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야. 다들 가슴 한켠엔 시커먼 외로움이란 응어리 하나쯤은 안고 사는 거지. 내 말에 창식이 문득 나를 올려다보더군요. 그 눈빛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럼 아주머니도 외로우세요? 훅 들어온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나라고 안 외롭겠니? 나도 요즘 이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잖아. 아주머니는 혹시 새 출발할 생각 같은 건 없으세요? 새 출발? 아이고. 아니, 전혀 난 이제 남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이대로 혼자 지내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편하고 좋아. 그래도 그럼 연애라도 좀 하시지. 그러세요. 아주머니 같은 분을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까운데. 연애? 어딘가에 괜찮은 남자가 뚝 떨어지면 당연히 해야지. 내가 농담처럼 받아치자 창식이 피식 웃더니 제 잔에 소주를 가득 채우고는 내게도 빈잔을 내밀었어요. 아주머니, 저랑 같이 한잔 하실래요? 어머, 그럴까? 그렇게 우리의 술자리는 마지막 손님까지 다 떠나고 식당 문에 영업 종료 팻말을 건 뒤에도 깊은 밤까지 이어졌네요. 영업도 다 끝났는데 아주머니 퇴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너무 늦으셨네요. 퇴근해서 이 깜깜한 집에 혼자 가봐야 뭐해. 적적하기만 하지. 이렇게 창식이 너랑 이런저런 사는 얘기 나누면서 술 한 잔 기울이는 게 나한테는 더 좋은 시간이야. 내 솔직한 말에 창식은 어쩐지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저 같은 놈이랑 대화하면 재미없지 않으세요? 맨날 신세 한탄이나 하고. 무슨 소리. 사는 얘기가 다 그렇지 뭐. 서로 힘들었던 거 들어주고 어깨 토닥여주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 들어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아주머니.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늙은 여자랑 늦게까지 술 친구 해줘서. 늙었다니요. 제발 그런 소리 마세요. 아주머니 정도면 마음만 먹고 남자 사귀려고 하면 아마 젊은 사람들까지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예요. 정말로요. 쿡 치고 들어오는 낯간지러운 칭찬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어머, 얘 좀 봐라. 너야말로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고 남자답고 매력적이지. 솔직히 말해서 난 죽고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너 같은 남자랑 뜨겁게 한번 만나보고 싶어. 술 기운에 나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거든요. 그 말을 들은 창식의 눈빛이 한순간 깊어졌어요. 그는 잠시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나지막이 내뱉더군요. 뭘 그렇게 다음 생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 있나요? 지금 당장 만나보면 되죠. 어머, 얘. 너 자꾸 아줌마 놀리면 못 써. 나 순진해서 너 하는 말 진짜로 오해한단 말이야.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심장은 이미 제멋대로 미친 듯이 뛰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농담 아닌데요. 진지하게 사귀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연애는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외로운데 안 그래요? 가벼운 연애? 네.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만나게 되면 서로 따지고 재는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냥 친구처럼
연인처럼 가볍게 만나고 쿨하게 만나면 서로에게 부담도 없고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좋지요.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미치게 만들었어요. 지난 5년간 잊고 지냈던, 아니, 평생 모르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온몸에 신경을 타고 불꽃처럼 깨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내가 저렇게 멋진 남자를 가져도 된단 말인가? 너 정말 나 같은 아줌마랑 이성적으로 만날 수 있겠어? 네, 그럼요. 아주머니는 여자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이거 술 먹고 괜히 하는 소리 아니고? 솔직히 술 기운에 용기를 낸 건 맞아요. 하지만 두 성인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고 외롭고 대화도 잘 통한다면 그럼 서로 정을 통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나쁜 건가요? 호호. 요즘 애들은 생각하는 게 우리 때랑은 좀 다르긴 하네. 막상 창식이가 저돌적으로 다가오니 낯선 설렘과 함께 야릇한 상상이 피어오르며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흐트러진 가게의 불빛 아래 마주 앉은 창식은 더 이상 친구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는 이혼의 상처를 겪었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기대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한 명의 남자였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텅 빈 집에 남자와 함께 들어서는 것은 이혼 후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어색함과 긴장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창식은 그런 내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더군요. 내게 남자라곤 폭력적이고 무관심했던 전 남편 이후 창식이 두 번째였어요. 남편이 하늘이라 여기고 그의 일방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기만 했던 지난 20여 년의 어두운 세월. 나는 내가 여자로서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창식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로 배웠네요. 그는 서두르지 않고 다정했으며, 나를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었고, 내가 온전한 기쁨과 희열을 느낄 때까지 부드럽게 기다려 주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몰랐던 진짜 남자를, 그리고 진짜 여자인 나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죠. 그 하룻밤 만에 난 창식에게 완전히 영혼까지 반해버렸고, 창식 역시 생각보다 순진하고 수줍어하는 내 모습이 귀엽다며 맘에 들어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내 옆에서 곤히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창식은 더 이상 친구의 아들이나 이혼을 도와준 고마운 은인도 아니었죠. 그는 텅 비었던 내 삶의 기적처럼 다시 찾아온 남자이자 메마른 내 마음을 오롯이 채워주는 나의 소중한 서방님이 되어버렸던 거고요.